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중요하고 그 관계에서 내가 존중받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만나게 되면 더 많이 괴로워하게 된다. 중요한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스트레스이기에 점점 관계를 놓아버리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 스스로가 관계를 회피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다. 그리고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독특한 성격이 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성격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나의 예민함으로 인해 상대를 미워하거나 거리를 둔다면 누가 더 답답하고 괴로울까? 요동치는 감정에 빠지고 마는 것은 나일 뿐이다.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버거울 수밖에 없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며 살 수는 없다. 생각보다 그냥 지나갈 것들이 많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까칠함과 예민함을 줄이면서 좀 더 여유롭고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삐딱한 마음에서 오는 까칠함을 유연함으로, 예민함을 조금 더 둔감함으로 바로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와타나베 주니치의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를 통해 둔감함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그가 말하는 둔감함은 신경을 쓰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거나 혹은 무례한 것과는 다르다. 웬만한 자극이나 타인의 시기, 질투, 비방에 좌절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강한 긍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마음의 근력이다. 우리는 온도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응을 한다. 예컨대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면 따뜻한 코트를 입고, 자면서도 무심결에 이불을 끌어당기고 몸을 둥글게 말아서 손발이 차가워지지 않게 한다. 동시에 우리 몸도 피부 표면의 혈관이 수축하여 좁아지면서 체내의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반대로 더울 때는 피부의 혈관이 확장해서 열을 발산하도록 작용한다. 동시에 코와 목 점막의 혈관도 공기 변화에 맞춰 넓어지거나 좁아진다. 이처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성을 갖추고 있어서 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대응력이 약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려 몸이 약해진 사람이나 고령자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급격히 쇠약해진다.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한다. 환절기에 사망자가 늘어나는 까닭도 쇠약해진 몸이 계절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항상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수비가 탄탄한 사람도 있고 허술한 사람도 있다. 수비가 견고한 사람, 바꿔 말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끄떡없는 강인함이 바로 둔감력이다.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그 상태에 익숙해지는 능력을 보통 환경 적응 능력이라고 한다.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기온이나 생태적 변화는 물론 인간관계나 사회적 변화에도 쉽게 맞춰갈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다른 마을이나 도시에 가서도
금세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연환경이나 인종, 문화 등이 전혀 다른 외국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이 환경 적응 능력이다. 그럼 이런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 편안하고 밝게 일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물론 둔감력이다. 다른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이 못 견디게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불쾌한 말이나 행동도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둔감한 사람만이 집단 속에서 밝고 느긋하게 일하며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불쾌해서 견딜 수 없는 행동의 범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보통 많은 사람이 불쾌하게 여기는 행동은 서서히 고쳐지게 마련이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또 모두 불만스럽게 여기는데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신이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가 제일 먼저 궁금해진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캐고 다녀서 뭐하냐며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가 자신을 욕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이럴 땐 조금만 신중하게 조사하면 범인을 의외로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난 후의 대응이다. 대부분은 화가 치밀어 올라 상대를 원망한다. 복수를 하겠다며 상대보다 더 많은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기도 한다. 그러다 비방전이 격렬해져서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러니 경솔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우선 상대방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편이 좋다. 대개 질투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당하는 쪽보다 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질투를 받는 사람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승진이 빠르다. 질투하는 사람은 승진이 뒤처진 사람이다. 시샘을 받는 쪽은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이고 시샘을 하는 쪽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뒤틀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험담도 질투도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상대방은 잘난 내가 부러워서 시기할 따름이니까. 내가 너무 잘나서 너를 화나게 했구나. 미안해. 내가 질투하는 마음도 이해가 돼. 힘들겠지만 적당히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다면 최고다. 질투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질투해줘서 고맙다고 절을 해도 좋다. 질투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보다 훨씬 괴롭고 슬플 테니까. 항상 질투해줘서 고마워. 내 덕에 나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질투해줘 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어떤 일이든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밝고 생산적인 생각의 원동력이 바로 둔감력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도 능력이다. 조금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예민하게 굴기보다는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생각해보자. 둔감하고 아량 있는 마음가짐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주위의 시선이나 소문은 가볍게 무시해버리자.
질투에 둔감해지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비아냥거림에 둔감해지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가 빈정거리든 말해도 태연히 받아넘기는 강인함이 필요하다. 그런 당당함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빈정거림 따위는 통하지 않는, 또는 빈정거림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둔감한 마음의 힘, 바로 둔감력이다. 이 일은 내 생각대로 단호히 밀고 나가겠어. 이렇게 결정했을 때 주위의 시선이나 사소한 소문쯤은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세. 누군가가 빈정대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태도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자세. 이런 둔감력이야말로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일을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둔감력을 기르려면 우쭐하는 재능도 필요하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잘난 체하며 뽐내는 능력이다. 보통 우쭐대거나 잘난 체한다고 하면 경박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불편한 그 행동이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기대 이상의 큰 효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려면 우선 우쭐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고로 사람이란 확신으로 가득 찬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듣다 보면 차츰 그 말을 믿게 된다. 누가 봐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신흥 종교의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도 교주의 신념에 찬 목소리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믿고 으스대는 것도 재능이다. 자신감이 없을 때나 선택이 망설여질 때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쓸데없는 생각에 골몰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좀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물쭈물 망설이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 오히려 슬금슬금 후퇴하고 말지도 모른다. 물론 결정을 망설이는 당신에게는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장 즐겁고 의욕이 샘솟게 하는 말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 근거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보다는 상대방이 해주는 듣기 좋은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여 우쭐하는 단순함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의미의 둔감력이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단순해서 칭찬을 들으면 금세 우쭐해한다. 이런 태도를 가벼이 넘기지 말고 무엇이든 좋은 점을 발견하면 곧바로 칭찬하라. 그러면 아이는 기쁜 마음에 더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니까 더욱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또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더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 톱니바퀴가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매일 너는 부족해, 너는 머리가 나빠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로 쓸모없고 멍청한 사람이 되고 만다. 아이에게 항상 너는 멋있어, 정말 귀여워라고 말해주면 진짜로 예쁘고 귀엽게 자란다. 반대로 늘 너는 못생겼어, 귀엽지 않아 라고 말하면 정말 볼품없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말 것이다. 말은 참으로 중요하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꽃피게 할 수도 시들게 할 수도 있다. 재능도 마찬가지이다. 저 사람은 재능이 있지만 이 사람은 재능이 없어 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재능은 있거나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끄집어냈는가의 문제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알맞은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재능을 끄집어내 준 것이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잠재된 재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 이가 아무도 없었을 뿐이다. 재능 있는 사람은 주변에 반드시 그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고 본인도 그 칭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우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우쭐하며 자신감을 갖는 것은 경박하고 꼴사나운 게 아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해 더 크게 날갯짓할 수 있는 멋진 둔감력을 갖춘 것이다.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중요하고 그 관계에서 내가 존중받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만나게 되면 더 많이 괴로워하게 된다. 중요한 관계에서 내가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스트레스이기에 점점 관계를 놓아버리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 스스로가 관계를 회피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다. 그리고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독특한 성격이 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 성격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나의 예민함으로 인해 상대를 미워하거나 거리를 둔다면 누가 더 답답하고 괴로울까? 요동치는 감정에 빠지고 마는 것은 나일 뿐이다.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더 버거울 수밖에 없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며 살 수는 없다. 생각보다 그냥 지나갈 것들이 많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까칠함과 예민함을 줄이면서 좀 더 여유롭고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삐딱한 마음에서 오는 까칠함을 유연함으로, 예민함을 조금 더 둔감함으로 바로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와타나베 주니치의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를 통해 둔감함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그가 말하는 둔감함은 신경을 쓰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거나 혹은 무례한 것과는 다르다. 웬만한 자극이나 타인의 시기, 질투, 비방에 좌절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강한 긍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마음의 근력이다. 우리는 온도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응을 한다. 예컨대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면 따뜻한 코트를 입고, 자면서도 무심결에 이불을 끌어당기고 몸을 둥글게 말아서 손발이 차가워지지 않게 한다. 동시에 우리 몸도 피부 표면의 혈관이 수축하여 좁아지면서 체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반대로 더울 때는 피부의 혈관이 확장해서 열을 발산하도록 작용한다. 동시에 코와 목 점막의 혈관도 공기 변화에 맞춰 넓어지거나 좁아진다. 이처럼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성을 갖추고 있어서 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대응력이 약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병에 걸려 몸이 약해진 사람이나 고령자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급격히 쇠약해진다.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한다. 환절기에 사망자가 늘어나는 까닭도 쇠약해진 몸이
계절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항상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수비가 탄탄한 사람도 있고 허술한 사람도 있다. 수비가 견고한 사람, 바꿔 말해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끄떡없는 강인함이 바로 둔감력이다.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그 상태에 익숙해지는 능력을 보통 환경 적응 능력이라고 한다.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기온이나 생태적 변화는 물론 인간관계나 사회적 변화에도 쉽게 맞춰갈 수 있다. 예컨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다른 마을이나 도시에 가서도 금세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연환경이나 인종, 문화 등이 전혀 다른 외국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능력이 환경 적응 능력이다. 그럼 이런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 편안하고 밝게 일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물론 둔감력이다. 다른 사람의 습관이나 행동이 못 견디게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불쾌한 말이나 행동도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둔감한 사람만이 집단 속에서 밝고 느긋하게 일하며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불쾌해서 견딜 수 없는 행동의 범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보통 많은 사람이 불쾌하게 여기는 행동은 서서히 고쳐지게 마련이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또 모두 불만스럽게 여기는데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신이 험담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가 제일 먼저 궁금해진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캐고 다녀서 뭐하냐며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가 자신을 욕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이럴 땐 조금만 신중하게 조사하면 범인을 의외로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난 후의 대응이다. 대부분은 화가 치밀어 올라 상대를 원망한다. 복수를 하겠다며 상대보다 더 많은 험담을 퍼뜨리고 다니기도 한다. 그러다 비방전이 격렬해져서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러니 경솔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우선 상대방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편이 좋다. 대개 질투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당하는 쪽보다 상황이 나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질투를 받는 사람은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승진이 빠르다. 질투하는 사람은 승진이 뒤처진 사람이다. 시샘을 받는 쪽은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이고 시샘을 하는 쪽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마음이 뒤틀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험담도 질투도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상대방은 잘난 내가 부러워서 시기할 따름이니까. 내가 너무 잘나서 너를 화나게 했구나. 미안해. 내가 질투하는 마음도 이해가 돼. 힘들겠지만 적당히 좀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다면 최고다. 질투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질투해줘서 고맙다고 절을 해도 좋다. 질투하는 사람은 당하는 사람보다 훨씬 괴롭고 슬플 테니까. 항상 질투해줘서 고마워. 내 덕에 나는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질투해줘 하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어떤 일이든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밝고 생산적인 생각의 원동력이 바로 둔감력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도 능력이다. 조금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예민하게 굴기보다는 상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생각해보자. 둔감하고 아량 있는 마음가짐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주위의 시선이나 소문은 가볍게 무시해버리자. 질투에 둔감해지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비아냥거림에 둔감해지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가 빈정거리든 말해도 태연히 받아넘기는 강인함이 필요하다. 그런 당당함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빈정거림 따위는 통하지 않는, 또는 빈정거림 따위는 무시해버리는 둔감한 마음의 힘, 바로 둔감력이다. 이 일은 내 생각대로 단호히 밀고 나가겠어. 이렇게 결정했을 때 주위의 시선이나 사소한 소문쯤은 신경 쓰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세. 누군가가 빈정대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태도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자세. 이런 둔감력이야말로 창조적이고 획기적인 일을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둔감력을 기르려면 우쭐하는 재능도 필요하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잘난 체하며 뽐내는 능력이다. 보통 우쭐대거나 잘난 체한다고 하면 경박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불편한 그 행동이 때로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기대 이상의 큰 효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려면 우선 우쭐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고로 사람이란 확신으로 가득 찬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듣다 보면 차츰 그 말을 믿게 된다. 누가 봐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신흥 종교의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도 교주의 신념에 찬 목소리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칭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믿고 으스대는 것도 재능이다. 자신감이 없을 때나 선택이 망설여질 때 생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쓸데없는 생각에 골몰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좀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물쭈물 망설이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 오히려 슬금슬금 후퇴하고 말지도 모른다. 물론 결정을 망설이는 당신에게는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장 즐겁고 의욕이 샘솟게 하는 말을 믿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라. 근거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보다는 상대방이 해주는 듣기 좋은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여 우쭐하는 단순함이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의미의 둔감력이다. 아이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단순해서 칭찬을 들으면 금세 우쭐해한다. 이런 태도를 가벼이 넘기지 말고 무엇이든 좋은 점을 발견하면 곧바로 칭찬하라. 그러면 아이는 기쁜 마음에 더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니까 더욱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또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더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 톱니바퀴가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매일 너는 부족해, 너는 머리가 나빠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로 쓸모없고 멍청한 사람이 되고 만다. 아이에게 항상 너는 멋있어,
정말 귀여워라고 말해주면 진짜로 예쁘고 귀엽게 자란다. 반대로 늘 너는 못생겼어, 귀엽지 않아라고 말하면 정말 볼품없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말 것이다. 말은 참으로 중요하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꽃피게 할 수도 시들게 할 수도 있다. 재능도 마찬가지이다. 저 사람은 재능이 있지만 이 사람은 재능이 없어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 재능은 있거나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끄집어냈는가의 문제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알맞은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재능을 끄집어내 준 것이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잠재된 재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준 이가 아무도 없었을 뿐이다. 재능 있는 사람은 주변에 반드시 그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고 본인도 그 칭찬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여 우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우쭐하며 자신감을 갖는 것은 경박하고 꼴사나운 게 아니다. 오히려 미래를 향해 더 크게 날갯짓할 수 있는 멋진 둔감력을 갖춘 것이다.